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아니 사실 평범하다고 하기엔 좀 특별한 사연이 있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청소부로 변장해야 했던 사연, 며느리를 시험해야 했던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부족한 말씀이지만 너그러이 봐주세요. 이야기는 3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제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그쪽에서 입막음으로 보험금 1억을 줬어요. 그때 아들은 겨우 5살, 전 30살의 젊은 미망인이었고요. 시댁에선 어린 것이 무슨 돈 관리를 하냐 라며 그 돈을 노렸지만 전 이를 악물고 저와 아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동네 시장 한 귀퉁이에 작은 김밥집을 차렸어요. 엄마 손 김밥이라는 간판을 달고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20시간씩 일했죠. 아들은 가게 한 구석에 이불 깔아놓고 숙제하고 밥 먹고 잠들곤 했답니다. 손님들이 어머 애가 너무 착하네 하면서 용돈도 주고 과자도 사주셨죠. 처음엔 하루에 김밥 50줄도 못 팔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 월세도 못 낼 지경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 간곡한 마음이 닿았는지 새벽에 시장 상인들 도시락으로 김밥을 싸주기 시작했고 점심엔 인근 공사장 인부들에게 배달도 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300줄씩 팔리기 시작했어요. 아이 아줌마 김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물으면 전 항상 정성이죠 정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비법은 따로 있었어요. 밥을 지을 때 다시마 우린 물을 쓰고 단무지는 직접 담갔거든요. 속재료도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걸로 골라왔고요. 그런 정성을 알아준 건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3년 만에 옆 가게까지 확장할 수 있었네요. 김밥집이 번창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으며 환하게 웃었죠. 저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땐 몰랐어요. 김밥집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친수애미야, 혼자 애 키우기 힘들지? 우리가 데려가서 키워줄게. 겉으론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뻔했죠. 1억짜리 보험금으로 장사가 잘 되니 욕심이 난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중히 거절했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애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커야 제대로 크는 거야. 당장 우리 집으로 보내. 그 후로 시댁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애 밥은 제때 먹이냐? 학원은 보냈냐? 라며 트집을 잡았죠. 심지어 아들 학교에 찾아가서 엄마가 제대로 못 키우니 우리가 데려가겠다 라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나 할머니 집에 가야 해? 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엄마랑 계속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안심시켰지만 그때도 시댁의 압박은 계속됐죠. 결국 보다 못한 동네 어른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셨습니다. 아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키우는데 왜 뺏으려 하냐? 라고 시어머니를 설득했죠. 우리 김밥을 매일 사 먹던 경찰서장님도 아이 법적으로도 엄마가 키우는 게 맞다고 라고 거들어 주셨고요. 결국 시댁과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되 명절엔 꼭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죠. 저는 양육비를 안 받을 테니 저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들을 최고로 키워내겠어 라고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인생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프랜차이즈 전문가가 있었는데 야, 아주머니 이 김밥 마시면 전국 체인점에도 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가게 하나 운영하기도 벅찬데 체인점이라니. 하지만 그분이 제가 무료로 컨설팅 해드릴게요.
아드님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며 진심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6개월간 준비 끝에 첫 가맹점을 냈습니다. 위치는 강남 쪽 작은 상가였죠. 다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말렸지만 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큰 몫을 얻으려면 큰 것을 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도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맛있고 깨끗한 김밥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운 좋게도 1년 만에 가맹점이 5개, 2년 만에 20개로 늘어났어요. 본사 수수료와 재료 공급 수익이 쏠쏠했습니다. 그제야 새벽 알바와 밤 알바를 그만둘 수 있었고요. 아들도 엄마 이제 좀 쉬면서 일해 라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 돈으로 작은 상가를 하나 샀어요. 월세 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죠. 그때부터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상가 하나 더 사고 그 상가 담보로 또 대출받아서 건물 사고 눈덩이처럼 일이 불어났어요. 특히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남들은 망한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전 오히려 기회라고 봤습니다. 부도난 상가들이 헐값에 나왔거든요. 가진 현금 다 털고 대출까지 받아 강남 근처 낡은 건물을 샀어요. 미쳤냐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10년 후 그 건물 가격이 몇십 배로 올랐고 그때 산 건물들이 지금 제 자산의 근간이 됐답니다. 돈은 충분히 벌었지만 아들과 보내는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학교일 때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다 왔는데 저는 일과 가게 때문에 못 간 적도 많았어요. 아들은 괜찮아, 엄마 바쁜 거 알아 라고 했지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 얼마나 마음에 콕 박히던지. 중학교 때는 아이가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쟤네 엄마 김밥 파는 아줌마래 라고 놀렸다네요. 하루는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집에 왔는데 넘어졌어 라고만 하고 방에 휙 들어가 버렸죠. 나중에 담임 선생님한테 들으니 아이들과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아들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들어가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 때문에 힘들지? 그러자 아들이 엄마야말로 나 때문에 고생하잖아. 난 괜찮아. 라며 오히려 절 위로했어요. 15살짜리가 말이죠. 그 말에 그만 엉엉 울어버렸네요. 그 후로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함께 외식하기로요.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집, 치킨집을 다녔죠. 그 시간만큼은 일 생각 안 하고 아들 얘기만 들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 얘기, 좋아하는 여자의 얘기까지.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라도 잘해야지 라면서요. 학원비가 비싸다고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그런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수능날이 아직도 생각나요. 저는 새벽부터 김밥을 싸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엄마 김밥 먹고 힘내? 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게 내 부적이야 라며 웃더라고요. 이후에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 20년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도 다른 부모들은 부부가 함께 왔지만 전 혼자 있었거든요. 그러자 아들이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어 라며 제 팔짱을 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모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답니다. 그렇게 유수와 같은 세월이 흘러 아들이 33이 되던 해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나 소개할 사람 있어요. 결혼은 1년 후쯤에 하고 싶어서 미리 보여주려고. 수줍게 말하는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귀여웠는지 평생 일만 하던 제게도 드디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설레는 순간이었죠. 아들이 데려온 친구의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인 정말 예뻤어요. 긴 생머리에 단아한 인상,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였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유진이라고 해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아드님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는 그의 모습에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유진이는 식사하는 내내 제 얘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고 때때로 정말 존경스러워요 라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첫 만남 후 그 아이는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명절엔 먼저 와서 전 부치는 것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솔선수범해서 했죠. 어머님 제가 할게요. 쉬세요. 라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아참, 제 생일엔 정성스럽게 편지까지 써왔네요. 어머님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훌륭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라는 문구에 감동해서 눈물이 났네요. 아들은 엄마, 유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지? 라며 행복해했고요. 어느 날은 또 쫄래쫄래 와서는 어머님 김밥이 맛있다고 저희 회사까지 소문났어요. 저도 배워도 될까요? 라고 해서 레시피도 알려줬죠. 주말마다 와서 김밥 마는 법을 배우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그 몇 개월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안심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아들이 가볍게 우리 집 재산 규모를 이야기한 이후부터였죠. 이야기를 듣던 유진이가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답하는데 그 눈빛이 순간 이상하게 반짝였던 걸 전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평소 소박했던 유진이가 갑자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죠. 선물 받았어요 라고 했지만 매번 다른 명품이 늘어났어요. 레스토랑도 꼭 비싼 곳만 골라서 가자고 했고 아들 카드로 계산하는 게 당연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가 혼자 절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 싶어 차를 내왔더니 그 사이 서류 뭉치를 꺼내더군요. 결혼 준비하면서 세금 문제 알아봤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 재산 일부를 아들 명의로 넘기면 나중에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였죠. 어머님 재산이 워낙 많으시니 미리 준비하면 몇십억은 아낄 수 있어요. 서류를 보니 제 소유 건물 중 가장 비싼 강남 빌딩을 이전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것도 증여가 아니라 매매 형식으로 되어 있었죠. 이건 매매 계약서잖아 라고 하니까 그게 세법상 유리해서요. 형식적인 거예요 라고 둘러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님이 정말 실력이 좋거든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유진이가 다정하고도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지만 전 뭔가 이상했어요. 고맙지만 좀 더 생각해 볼게 라고 돌려보냈죠. 유진이가 간 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재산 문제에 적극적일까? 세금 절약이라지만 왜 하필 가장 비싼 건물부터? 그리고 왜 증여가 아니라 매매 형식일까? 며칠 후 집으로 놀러온 유진이가 다른 방에서 친정엄마와 우연히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말했던 대로 하려니까 쉽지 않네. 시어머니가 경계하는 것 같아. 천천히 할게. 서두르면 의심받겠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길래 말한 대로 한다는 거지? 왜 내가 경계한다고 생각하지? 그때부터 유진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몇십 년 전에 김밥집 하면서 새벽에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순자 언니가 지금은 청소 용역회사 팀장이 됐더군요. 대소사를 나누며 종종 연락하여 인연을 이어왔기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어머, 사모님, 이게 얼마만이야? 무슨 일 있어? 순자 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부탁이 있는데 나 일주일만 청소부로 일하고 싶어. 뭐? 건물주 사모님이 청소를? 솔직하게 털어놨죠. 우리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가 있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그 아이가 일하는 땡땡 빌딩으로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을까? 그래, 알겠어. 새벽 5시까지 와. 우선 여기서 일하면서 그 여자가 몇 층에서 일하는지 찾아보자.
집에 돌아와 몇십 년 전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회색 작업복, 고무장갑, 머리수건까지 거울 앞에 서니 예전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김밥집 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도 아들을 위해서였고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어쩌면 제 인생은 늘 아들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새벽 5시 땡땡빌딩 지하 청소부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유, 새로 오신 분이세요. 어서 와요. 저는 배정받은 표를 보며 12층 담당이라고 답했는데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12층? 아이고, 거기 그 여자 때문에 고생 좀 하실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다들 그러세요? 그 층에 악명 높은 직원이 하나 있거든요. 정유진이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며느리들 애 이름과 같았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까다로운 직원인 줄 알았어요. 김순옥 씨라는 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심해져서 지금은 아예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그게 말이죠.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몇 년 전 그 여자가 신입으로 들어온 이후 몇 개월 후부터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청소 카트가 복도에 있으니 통행에 방해된다며 관리실에 민원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청소부들이 근무 시간에 놀고 있다고 감시 카메라 확인하라고 난리를 쳤죠. 막내 청소부가 분개했습니다. 우리는 화장실 5개, 회의실 3개, 탕비실까지 청소하느라 쉴 틈이 없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혔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관리실에서 CCTV 확인했는데 당연히 우린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사관은커녕 말을 우물쭈물하더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했대요. 참나. 순옥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뒤로도 트집 잡기가 이어졌어요. 화장실에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휴지통이 반만 차도 왜 안 비웠냐고 따지고, 급기야는 우리 월급이 너무 많다고 관리실에 건의서를 냈어요. 또 다른 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최저 시급도 아까운 사람들이라면서 그 이 때문에 얼마나 모욕적인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우리 예비 며느리 그 유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보여준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만 듣고선 확신할 수 없으니 직접 확인해야 했죠. 저는 마스크를 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층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먼저 청소를 시작했죠.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8시 30분쯤 유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베이지색 코트에 명품 가방, 높은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제 옆을 지나가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아줌마, 여기 발자국 났네요. 다시 닦으세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락스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라고 덧붙였죠. 사실 락스는 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분명 꼬투리 같긴 했어요. 유진이가 사무실로 들어간 후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이 저에게 작은 소리로 죄송해요, 저 사람이 원래 좀 그래요 라고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익숙한 것 같았어요. 오전 내내 12층을 청소하면서 유진이를 관찰했어요. 회의실 유리창을 닦으면서 본 유진이는 회의 중에도 당당하게 똑똑해 보였죠. 이런 모습만 봤다면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 당일 점심시간 직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네요. 유진이가 복도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커피를 들고 가다 제가 밀고 가던 청소 카트와 부딪혔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는데 아이씨! 유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앞을 보고 다녀야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그 아이가 휴대폰만 보고 걸어서 부딪힌 건데도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닦을게요. 제가 얼른 걸레를 가져오려 하자 됐어요. 아줌마가 닦으면 더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쏘아붙이면서 옆에 다른 직원에게 저 청소부 누구예요? 관리실에 말해서 교체해야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당혹스럽던지 그 말을 들은 다른 청소 아주머니가 나중에 괜찮아요. 저 여잔 매일 그래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고 위로해줬지만 전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네요. 며칠째 똑같은 12층을 청소하면서 점점 더 충격적인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유진이가 단순히 까다롭고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것도 악랄하게 청소부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탕비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에 있던 깨끗한 컵들을 보더니 이거 제대로 씻은 거 맞아요? 라고 물었죠. 그 아이는 항상 청소부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보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들키진 않았어요. 네, 방금 씻어서 말리는 중이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그러자 유진인 컵 하나를 들어 불빛에 비춰보더니 여기 얼룩 있잖아요. 다시 씻으세요. 라고 했어요. 아주 조그만 손자국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나가면서 일부러 커피가루를 바닥에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와서는 아직도 청소 안 했네요? 이래서 청소부들 월급이 아깝다는 거예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고의잖아요. 점심시간 청소부 휴게실에선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 영숙 언니라는 오래된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결국 잘렸어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글쎄 청소부가 회사 물건을 훔쳐갔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CCTV 확인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심증이 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하도 우겨서. 영숙 언니 10년 넘게 일했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손녀 학용품 사주려고 그 나이에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도둑 누명 쓰고 쫓겨났어요. 그때 다른 분이 들어오면서 이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또 정유진 그 여자 얘기야?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막내 청소부가 말했죠. 들리는 얘기론 그 여자 어머니가 옛날에 청소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청소부들을 보면 자기 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던 시절이 생각나서 싫대요. 그때 당시에 엄마가 창피하고 부끄러웠나 봐요. 웃기죠? 그게 무슨 이유가 돼? 다들 어이없어 했지만 전 뭔가 씁쓸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했던 일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래서 애꿎은 청소부들을 괴롭힌다니.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이 비어있을 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회의실에서 나오며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 만났어. 시어머니 재산 4명이로 옮기는 방법 좀 상담받았지. 분명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청소하는 척 귀를 기울였죠. 근데 쉽지 않더라. 일단 결혼부터 하고 천천히 접근하래. 유진이가 처음 보는 목소리로 킥킥 웃었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대. 지금처럼 효부인 척 잘하다가 나중에 건강 문제로 재산 관리가 힘들다고 하면. 순간 손이 떨려서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네요. 내 건강에 문제를 만들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런 척을 하겠다는 건가? 그 늙은이가 얼마나 살겠어. 3년만 참으면 돼. 아들이 나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내 편 들 거야. 결혼하고 나면 사실 시어머니보다 와이프가 먼저지. 그 애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다른 직원이 들어왔어요. 유진 씨 여기 있었네요. 회의 시작한대요. 유진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머 벌써? 금방 갈게. 라고 답했죠. 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가 맞나? 두 얼굴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네요. 퇴근 시간 무렵 청소를 마치고 있는데 유진이가 동료들과 나오면서 하는 말이 들렸어요. 우리 시어머니 드실 분이 건물을 8채나 갖고 계시대. 월세만 매달 5천이 넘어. 우와, 대박이다. 부럽다. 동료들이 감탄했죠. 그래서 더 잘해드려야지. 나이 드신 분들은 정 한 번 들면 모든 걸 내어주거든. 유진이가 거들먹거리는 표정으로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미 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그 애의 모든 속내를 밝혀야겠다고. 이런 사람에게 내 전부인 아들을, 내가 평생 모은 귀한 재산을 맡길 순 없으니까요. 미리 잡아뒀던 상견례를 맞이하기 사흘 전 마지막 증거를 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유진이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걸 봤거든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죠. 상대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전 카페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유진 씨죠? 지난번에 통화했던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유진이는 더없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신 시어머니 재산 목록 봤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감탄했어요. 강남 빌딩만 5채,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은 넘겠는데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요. 혹시 재산을 제 명의로 옮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꼭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먼저 작은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한창 이어지다 유진이가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도 당황한 듯 그건 왜 물으시죠? 라고 되물었네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유진이가 둘러댔지만 속내가 보였죠. 만약 그렇게 되면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우선권이 있고요. 그럼 재산 관리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네요? 유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대화는 그렇게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세금 회피 방법, 증여세 절감 방안, 심지어 유언장 무효화 방법까지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녹음했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도 그 애는 변호사님, 이런 상담 비밀 보장되죠? 라고 묻더라고요. 당연하죠.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다행이네요. 다른 누가 알면 좀 곤란하거든요. 둘이 일어서려 할 때 전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 모퉁이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이제 충분해. 모든 증거가 있어. 변호사와의 만남을 마친 유진이가 회사로 돌아가는 길, 놀랍게도 로비에서 우리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깜짝 방문한 모양이었어요. 전 급히 청소 카트 뒤에 몸을 숨겼죠. 자기야, 어떻게 온 거야? 유진이의 목소리가 180도 달라졌어요. 방금 전에 계산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애교 섞인 달콤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으려고. 아참, 이거 깜짝 선물이야. 아들이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어머, 너무 예뻐 자기야. 고마워. 유진이가 아들 팔에 매달렸죠. 엄마 벌써 상견례 준비한다고 바쁘신가 봐. 이젠 실감이 나네. 자기도 기대되지? 아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무 떨려. 어머님께 우리 집에 대한 좋은 인상 남기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너 정말 좋아하셔. 효자 며느리 될 거라고 기대하시던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유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정말? 나도 어머님 정말 좋아.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어. 그 순간 지나가던 청소부 하나가 실수로 유진이 구두에 물을 좀 튀겼습니다. 평소에 유진이라면 난리를 쳤겠지만 괜찮아요 아주머니.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죠. 유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이 역시 우리 유진인 착해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그 청소부가 황당한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평소에 그렇게 괴롭히던 여자가 갑자기 친절하게 구니까 어리둥절한 거였죠. 전 고개를 저으며 모른 척 지나가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자기야, 다음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맛집 가는 거 어때?
그 애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한정식집 알아봤거든. 좋지.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아들이 유진이 손을 잡았어요. 가자, 점심 먹으러. 오늘은 내가 살게. 둘이 팔짱 끼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참 씁쓸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아들은 유진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 완벽한 연기력이라니 정말 무서운 아이였어요. 얼마간의 청소부 생활을 마치고 저는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죠. 녹음 파일 2개, 동영상 3개, 그리고 청소부들의 증언까지. 그리고 순자 언니를 다시 찾아갔어요. 언니, 내일 상견례인데 마지막 부탁이 있어. 뭔데? 또 무슨 작전이야? 청소부분들 좀 데려와 줄 수 있어? 특히 유진이 때문에 해고된 분들. 상견례? 그건 왜? 순자 언니가 의아해했죠. 그분들께 직접 사과받고 다시 기회를 드리려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해뒀던 봉투를 언니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해고됐던 영숙 씨와 정숙 씨께 전해줘. 그동안 못 받은 월급이랑 위로금이야. 어머, 이렇게 많이? 그분들이 억울하게 잘렸잖아. 그냥 예전에 나 같아서 기부금 같은 거라고 말해주면 좋겠어. 순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네요. 정말 대단해. 그 며느리 될 애는 완전히 지복을 찾구나.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호텔로 잡았습니다. 유진이네 쪽에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라며 감동한 척했지만 제겐 다 계획이 있었죠.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아, 내일 엄마가 좀 늦을 수도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준비할 게 좀 있어서 너희가 먼저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고 있어. 엄마 이상해. 무슨 준비를 그렇게 해. 아들이 걱정했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엄마 믿어. 라고만 했죠. 그날 밤 오랜만에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100일 사진, 김밥집 개업 사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네요. 여보, 내가 우리 아들 잘 지킬게. 저런 여자한테 우리 아들 넘기지 않을게. 남편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에서 가장 수수한 정장을 꺼냈어요. 명품을 일부러 빼고 오래전 아들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낡은 정장. 그리고 그 위에 입을 청소복도 다시 한번 다려놨죠.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별이 빛나고 있었네요.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던 그 시절, 별을 보며 울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끝이야. 오늘로 모든 게 끝나.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8시. 전 일부러 약속보다 4시간 일찍 호텔에 도착해 상견례장을 미리 둘러봤죠. 최고급 호텔 프라이빗 룸. 50명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네요. 사모님, 왜 이렇게 크게 잡으셨어요? 호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이 호텔 지배인은 제가 건물주인 걸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오늘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무대 쪽에 대형 스크린 설치를 부탁했고 음향시설도 점검했어요. 그리고 별도의 대기실도 준비했죠. 저쪽 방에 손님들 대기할 거예요. 제가 신호 드릴 때까지 계시게 해주세요. 오전 9시 순자 언니가 청소부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다들 오셨네요. 그럼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들 새벽부터 준비하셨어요. 영숙 씨가 다가왔네요. 사모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희가 나서도... 당연하죠.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그동안 당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정숙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의 집 경사에... 경사가 아니에요.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날이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청소부들을 대기실로 안내한 후 전 다시 회사의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전 회사에 다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자, 마지막 연기다. 오후 12시, 드디어 기다리던 주인공들이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청소하는 척하며 지켜봤죠. 아들이 유진이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둘 다 아직까진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유진인 분홍색 브랜드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완벽한 예비 며느리 차림이었습니다. 그 뒤로 유진이 부모님도 고급스러운 차림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검은색 정장, 어머니는 생활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셨더군요. 어머니는 언제 오신대? 유진이 어머니가 물었어요. 좀 늦으신다고 하셨어요. 먼저 시작하시라네요. 아들이 대답했죠. 아이고 바쁘신가 보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 유진이 아버지가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끼리 먼저 인사 나누지. 저는 청소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일부러 상견례장이 있는 층에서 내려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죠. 열린 문 사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룸 앞을 지나가는데 유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유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죠. 회사에서 그렇게 괴롭히던 청소부가 여기 있으니 당황했겠죠. 잠깐만요. 유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쪽으로 걸어오더니 절 찾기 위해 복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 아니에요? 복장이랑 마크가 똑같은데 여기서 뭐해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껏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아니 왜 하필 여기서... 혹시 날 따라온 거예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딴청 피우지 마요! 회사에서도 맨날 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더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 애가 제게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그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아니야 그냥... 그 애는 어찌나 재빨리 표정을 바꾸던지 화장실이 어딨나 해서... 저쪽이에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아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지만 유진인 그 틈에 제게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유진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전 모른 척 청소를 계속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유진이가 또 나왔네요. 이번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 청소부 아줌마 있잖아요. 회사에서 나 괴롭히던. 복도 끝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엿들었죠. 여기 호텔이 있다니까. 옷도 회사복 똑같이 입고 뭔가 수상해.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조사하는 건 아닐까?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애는 에이 설마. 그래도 불안하네 라고 중얼거리며 답하더라고요. 일단 조심해야겠어. 오늘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전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실수? 이미 늦었거든. 유진이가 다시 룸으로 들어간 후 전 일부러 룸 안이 보이는 위치에서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우리 유진이가 참 똑똑해. 유진이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네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은 건가? 진수 같은 좋은 사람 만났잖아. 그때 유진이가 창밖에 저를 발견했어요. 인상을 찌푸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문을 벌컥 열고 나왔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화가 난 목소리였네요. 손님들 대화 엿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냥 유리창을... 거짓말하지 마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잖아요. 유진이가 꽥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다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급히 나와서 물었죠. 이 아줌마가 계속 우리를 감시해. 수상하다고. 유진이가 제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냥 일하시는 거겠지. 유진이 아버지가 말렸지만 유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크게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 사람 회사에서도 이상했어요. 매니저 불러요. 유진이가 호텔 직원을 찾았습니다. 이 청소부 다른 데로 보내세요. 기분 나쁘다고요. 매니저가 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과했죠. 전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유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재수없잖아.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그러게 청소부 주제 왜 남의 일에 관심이 많대? 유진이 어머니도 거들었네요. 아마도 그의 본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들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아온 것 같고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누가 재수 없는지 알게 될 거야.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준비해둔 명품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까르디에 목걸이, 불가리아 시계, 그리고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까지.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헤어스프레이로 머리를 고정하고 루즈를 진하게 발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복을 손에 걸쳤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아까 그 매니저가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하고 90도로 인사하며 맞이하더라고요. 룸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은 화기애애한 대화가 들렸죠. 그래, 지금은 편하게 있어, 편하게.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수 엄마예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팔에 있던 청소복과 마스크를 본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절 쳐다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죠. 철그럭 소리와 함께 차가 테이블에 쏟아졌어요. 어? 그럼 어머님이 그때 그 청소부... 유진이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전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사부인께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왜 저렇게 놀라는지 사부인은 아세요? 사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땡땡빌딩 12층에서 청소부로 일했거든요. 유진이 덕분에 많은 걸 배웠네요.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절 봤어요. 잠깐만 진수야.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전 핸드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죠. 그러자 룸 정면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어요. 첫 장면은 유진이가 커피를 일부러 쏟고 청소부 빨리 치워요!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었죠. 이어서 청소부 주제 권리를 주장해? 월급도 아까운 사람들, 늙은이들은 일도 제대로 못해 같은 막말들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이 부모님의 얼굴이 시시각각 변했어요. 당황해서 충격으로, 충격에서 분노로. 유진아, 이게 정말 너니? 유진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네요. 잠깐 아직 더 있어요. 전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진이가 변호사와 만나 나눈 대화였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 재산 관리 제가 할 수 있나요? 가장 효율적으로 재산을 제 명의로 옮기는 방법이 뭘까요? 그 늙은이가 얼마나 살겠어. 3년만 참으면 돼. 스피커에서 나오는 유진이의 목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이거였죠. 시어머니 재산이 500억이 넘어. 아들 하나뿐이니까 다 내 거야. 효부인 척만 잘하면 돼. 그만 끄라고요! 유진이가 소리쳤지만 전 끌 생각이 전혀 없었죠.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한 손님들을 더 모셨어요. 제가 손뼉을 치자 옆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언니를 필두로 청소부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그리고 마지막엔 영숙 씨와 정숙 씨까지.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제가 유진이를 보며 물었어요. 땡땡빌딩에서 일하시는 청소부들이에요. 그리고 저 두 분은 유진 씨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된 분들이고요. 영숙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청소부가 회사 물건을 훔친다고 거짓 신고해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증거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확인해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정숙 씨도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이 암투병 중이에요. 병원비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근데 이 사람이 청소부들 월급이 너무 많다고 민원 넣어서 월급이 30% 깎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정숙 씨가 울먹였어요. 그저 먹고 살려고 일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다른 청소부들도 하나둘씩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일부러 휴지 막아놓고 우리 탓으로 돌렸어요. 커피 쏟곤 빨리 안 추우냐고 소리쳤고요. 심지어 우리 보고 거지 같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유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조작이에요. 아줌마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조작? 순자 언니가 나섰네요. 여기 계신 10명이 다 거짓말쟁이란 거예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해요? 돈 받고 왔잖아요. 유진이가 발악했어요. 저 여자가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그때 유진이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다 들었잖아. 목소리가 엄청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까지 왜 이래? 유진이가 팔을 뿌리쳤죠. 그래, 사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못 참는 거라고. 알아? 뭐라고? 유진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그래서 더 싫었어. 유진이가 절규했네요. 친구들이 다 알고서 날 비웃었어. 엄마가 청소부라면서 놀렸다고. 그때부터 청소부만 보면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혔단 말이야? 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상처를 그런 식으로 남한테 전가했다고?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우리 끝이야. 오빠! 유진이가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 아들이 팔을 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3년만 참으면 된다고? 치매 걸리길 바란다고? 그건 말이 나온 김에. 됐어. 아들이 테이블에 있던 반지 케이스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어졌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유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신 안 그럴게. 다시는? 아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뭘 다신 안 한다는 거야? 계속 거짓말하면서? 사랑은 진짜야. 유진이가 울부짖었어요. 오빠를 사랑하는 건 진짜라고. 날 사랑한다고? 그럼 왜 뒤에서 변호사 만났어? 왜 우리 엄마 재산을 계산했어? 아들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아버지가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만하자, 유진아. 더 이상은... 아빠까지 왜 이래? 유진이가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없었으면... 저 여자? 제가 끼어들었죠. 유진아, 난 저 여자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이야. 물론 이젠 아니지만. 당신이 뭔데? 유진이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돈 많으면 다야?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려도 돼? 함정?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단지 네 진짜 모습을 확인했을 뿐이야. 가면을 벗긴 게 나라면 그 밑에 얼굴은 원래 네 거잖아. 그러자 유진이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다들 돈 좋아하잖아. 나만 솔직한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솔직한 거와 악한 건 달라. 돈을 좋아하는 것과 그걸 위해 남을 해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지. 유진이를 끌고 가면서 어머니는 제게 사과했습니다. 딸아이가 유별난 걸 알면서도 눈 감고 쉬쉬했던 게 당신 죄라고요. 이런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도 몰랐고 그저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같은 엄마로서 그저 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태껏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그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저 가만히 손을 잡아줬죠. 유진이 가족이 떠난 후 룸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청소부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쨌든 제 아들과 연이 닿았던 아이가 여러분께 큰 상처를 줬네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지. 순자 언니가 말했죠. 오히려 이렇게라도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저는 영숙 씨와 정숙 씨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두 분께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땡땡빌딩 청소 용역을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네? 다들 놀란 표정으로 답했어요. 여러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월급은 30% 인상하겠어요. 4대 보험은 물론이고 명절 보너스와 연차 휴가도 보장하고요. 정말이에요? 한 청소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정년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할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은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청소부들 사이에서 감탄과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네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대우는. 정규직이라니 꿈만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청소부 전용 휴게실을 새로 만들 거예요. 편하게 쉬고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요.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컸나 봅니다. 엄마, 나 이제 연애 안 할래. 한동안 그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워.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어요. 상처도 서서히 아물고 점점 다시 웃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영숙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손녀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영숙 씨 옆엔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졸업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훌륭한 친할머니 덕분에 할 수 있던 거지.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때 마침 아들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류 가지러. 근데 아들이 그 아이를 보고 멈춰 서더라고요, 글쎄. 우리 아들이야. 제가 소개했어요. 얘는 영숙 씨의 손녀 수연이고.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는데 묘한 분위기가 흘렀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연이가 아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거더라고요. 6개월 후 아들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수연이랑 만나요. 정말? 전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언제부터? 몇 개월 됐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알아봤어요. 그렇게 수연이 그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분명 전과는 달랐어요. 유진이처럼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한 느낌이 있었죠. 어머니 부담스러우시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전혀 부담 없단다. 제가 웃으며 답했죠. 오히려 다행이야. 너라면 믿을 수 있으니까. 저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보면서 말했어요. 전 어머님이 일구신 것에는 관심 없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가장 떳떳하다고. 전 제가 번 것으로 진수 씨와 잘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인 진짜구나. 그렇게 작년 봄 아들은 수연이와 결혼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청소부분들이 다 와서 축하해 주셨고 영숙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사돈어른,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손녀 잘 부탁해요. 부족한 게 많아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수연이가 찾아왔을 때 전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혼 선물이야. 봉투를 열어본 수연이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받을 수 없어요. 큰 거 아니고 딱 너희 전세금 정도야. 그래도 받아. 시어머니가 주는 거 거절하면 섭섭해? 수연이가 망설이다가 물었네요. 그럼 제가 갚아도 될까요? 매달 조금씩? 전 웃음이 터졌어요. 갚긴 뭘 갚어. 선물이라니까. 아니에요. 갚을게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이런 며느리라니. 전 속으로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좋은 며느리 보내주셨네요. 고마워요. 참, 지금은 손주도 생겼어요. 너무 예쁜 딸이에요. 수연이는 육아휴직 중인데도 매일 전화해요. 어머님, 오늘 뭐 하세요? 아기 보러 오실래요? 땡땡빌딩 청소부들은 모두 정규직이 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가끔 들르면 사장님 하고 반갑게 맞아주시죠. 일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네요.
유진이는 그 후로 소식이 없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도 끊겼다고 들었죠.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돌아보면 참 아찔했습니다. 만약 제가 청소부로 변장하지 않았다면, 그 애의 본 모습을 몰랐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직업이나 재산이 아니라 인품을 봐야 한다는 걸. 몇십 년 전 청소하며 아들을 키우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거든요. 그렇기에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이상 62살 할머니가 들려드리는 며느리 감별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